사람들의 기운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저주야. 그래, 난 사람들의 기운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 그런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심령술사처럼 들리니까. 나는 그 능력으로 돈을 벌어본 적 없어. 실제로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 하지만 이제는 그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나는 사람들을 둘러싼 희미한 빛을 볼 수 있어. 그 빛을 통해 그들의 도덕성을 볼 수 있어. 빛이 밝고 반투명할수록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둡고 불투명할수록 나쁜 사람이야. 어둡고 부분적으로 반투명하면 도덕적으로 모호한 사람이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게. 어둠은 악, 밝음은 선, 희미한 것은 그 중간. 이상하게도 나는 회색이나 희미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을 중재자라고 생각했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항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 말이야. 내가 이 재능을 처음 알게 된 건 어렸을 때였어.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이타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 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이셨지만 아버지의 기운이 어머니보다 훨씬 밝았어. 그 결과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훨씬 더 인내심과 이해심을 보여주셨어. 밝은 기운을 가진 선생님과 친구들은 대체로 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지. 어두운 기운을 가진 아이들은 전형적인 싸움꾼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괴롭히는 아이들이었어.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완전히 깨달은 건 아마 8살 무렵이었을 거야.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재능이었지. 대체의학 관련 기사에서 오라 리딩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 대부분은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헛소리라고 무시하고 싶진 않아. 다만 나에게는 그 웹사이트들이 설명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나는 수많은 오라 리더와 심령술사를 만나봤어. 그들 대부분은 어둡거나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이 실제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해. 모든 심령술사가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나는 아주 밝은 기운을 가진 몇 명을 만난 적이 있어. 그들은 정말 초능력이 있다고 설득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어. 이제 그 끔찍한 사건을 말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더 설명해야 할 것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아우라가 가장 흔한지 궁금해할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둡고 밝은 사이 어딘가에 있어. 나는 어두운 아우라는 거의 보지 못했어. 과학적이지 않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차트와 그래프를 그려보지는 않았지만 약 60%의 사람들이 밝은 기운을 가진 것으로 추정해. 약 25%는 어둡고 15% 정도만 회색인 편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이야. 밝음과 어두움의 정확한 차이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세상에는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이 훨씬 많으니 안심해도 돼.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기운을 볼 수 있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운이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이것이 천성대 양육 논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어두운 기운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항상 끔찍하게 행동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은 아니야.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끔찍한 환경에서 태어나 마약에 중독된 도둑질을 통해 중독을 해소할 수도 있어. 끔찍한 환경에서 자란 밝은 기운의 도둑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을 거야. 어두운 기운의 도둑은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밝음, 회색, 어둠의 비율이 거의 모든 인간 활동에서 비슷하다는 거야. 교회에 있든 데스메탈 콘서트에 있든 항상 60%, 25%, 15% 정도의 비율을 보여. 한 번은 연방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
사진,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심지어 거울에서도 아우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교도소에 가서 확인해야만 했어. 나는 현실 세계에서만 아우라를 볼 수 있어.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내 자신의 아우라조차 볼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내가 더 밝은 스펙트럼에 속해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볼 수 없어. 내가 본 가장 밝은 사람은 사회복지사로 일했어. 그녀는 너무 밝게 빛나서 내가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였어. 그 앞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그 밝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지. 그녀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했어. 그녀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입양아도 있었어. 그녀는 번 돈의 대부분을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내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야. 이 여성은 너무 밝게 빛나서 나를 두렵게 했어. 누군가가 그렇게 선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웠어. 하지만 내가 본 가장 어두운 사람만큼 무섭지는 않았어. 당시 나는 20살이었고 새벽 2시에 시내의 한 클럽을 나섰어. 한 남자가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어. 처음에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주위의 불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지. 그 남자는 너무 어두워서 주변의 빛을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있었어. 나는 그를 오랫동안 열심히 바라보았어. 그는 절망적이고 잔인하며 냉정해 보였어. 그가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뒤로 물러섰어. 그는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 나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어.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몇 주 후 신문에서 그의 얼굴 사진을 봤을 때 그 얼굴을 알아봤어. 그는 전처와 두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었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쓰는 이유야. 나는 1년 전에 사랑에 빠졌어. 그녀는 내가 전에 보았던 것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회색이거나 어둡지도 않았어. 그녀는 아름다웠어. 유머 감각, 재치, 모든 게 다 좋았어. 그녀는 내가 꿈꾸던 여자였어. 그리고 나는 내가 보는 오라에 대해 그녀에게 전혀 말한 적이 없어.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그녀는 임신을 했어. 우린 결혼했어. 우린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이틀 전 아침 전화벨 소리가 들렸던 게 기억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오세요.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의 좌절감도 기억나. 주차 공간을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도 기억해. 간호사에게 내 아내 병실 몇 호실이야? 라고 소리쳤던 것도 기억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의 미소를 본 기억이 있어. 의사가 축하해요.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도 기억해. 의사가 아이를 내게 안겨줬어. 그러자 방 안의 모든 빛이 사라졌어.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말했어. 의사는 아들을 내 품에 안겼지. 아들을 둘러싼 어둠은 너무도 절대적이어서 거의 볼 수조차 없었어. 그는 공허였어. 아들은 너무 어두워서 주변의 세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나는 울기 시작했어. 아내와 의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아니었지. 주님도 아시겠지. 가족을 살해한 그 남자를 둘러싼 어둠이 떠올랐어. 그때까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두운 것이었어. 하지만 내 아들 주변의 어둠은 100배는 더 심했어. 1000배는 더 심했어. 가족 전체를 살해하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틀이 지났어. 이제 집에 왔어. 아들의 어둠이 너무 심해서 방으로 통하는 복도까지 어두워졌어. 아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내는 내가 아이를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내만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들이야. 20분 전만 해도 아이 위에 서서 베개를 얼굴에 대고 있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아직은.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의 아우라는 어떤 색일까?
여기 혼자 앉아서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이거야. 최악의 아버지들, 아돌프 히틀러, 조셉 스탈린의 아버지들. 그들이 무엇이 될지 알았다면 요람에서 그들을 죽였을까? 그들이 베개를 오래 누를 힘이 있었을까? 사무실에서 아들 방의 문이 보여. 복도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 이 글을 쓰면서 내 손을 내려다봐. 미쳐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손과 팔의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 회색이야. 어두워. 원래부터 어두웠을지도 몰라. 내 옆에 있는 베개를 내려다봐. 내 손 주위의 회색빛 희미한 윤곽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해. 때가 됐나 봐. 그래서 이런 재능을 갖게 된 걸지도 몰라. 모든 것이 지금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때가 됐나 봐. 때가 된 것 같아.